저는 서울대 졸업하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견기업 회장님에서부터 가난한 사람들까지 두루두루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결론은 한국은 거지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 득세거린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여러분도 여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들 어서오고 안녕 석가남이야. 오늘은 위에서 말한 대로 한국 사람들의 거지 유전자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일단 내가 말하는 거지 유전자에 대해 설명부터 할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는 타고난 유전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후천적인 거야. 부모님의 돈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 때문에 여러분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스며든 것들, 이런 걸 통틀어서 거지 유전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소위 거지 유전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돈보다 자존심을 중시하는 유전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야흐로 자본주의 시대지. 이름부터가 자본주의잖아. 돈 많은 게 짱이란 소리야. 그런데 돈보다도 이상한 자존심이나 체면을 중시한 인간들이 의외로 많다 이 말이야.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딱 두 개뿐이잖아. 사업과 투자. 특히 사업이 정석인데 나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말해볼게. 사업으로 돈 벌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영업과 마케팅 능력이야. 상품과 서비스를 아무리 차별화해도 영업을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 내용 아무리 개꿀잼이고 어쩌고 해도 썸네일이랑 제목 안 끌리면 애들이 아무도 안 눌러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영업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여러 번 거절을 당하게 돼. 결국 큰 돈을 벌려면 남에게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그런데 대다수가 망할 그놈의 체면 때문에 영업하는 걸 포기한다 이 말이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고학력자고 저학력자고 할 거 없이 공통된 현상이야. 나는 서울대 출신이라 주변에 서영고 나온 친구도 많고 사업을 하다 보니 저학력자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고학력자들은 내가 영업이나 하려고 좋은 대학 들어갔겠냐 이런 태도고, 저학력자들은 저학력자대로 자존심을 엄청 중시해. 저학력자들은 학력이 없다 보니 체면을 잃은 거면 다 잃은 거다 이런 태도로 존심만 부리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런데 난 이게 레알 똥멍청이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시대에 레알 학력은 무쓸모에 가까워. 돈 많은 놈이 형님인 세상인데 고학력자고 저학력자고 에브리바디가 전부 체면 충돌이니 기가 막힌 노릇이지. 내 사고방식으로는 젊을 때 많이 거절도 당해보고 무시도 당해보면서 돈 많이 벌어야 나중에 무시 안 당하고 살 수 있고 그게 개꿀이거든. 그런데 대다수는 반대로 젊을 때는 존심만 부리다가 나이 들어서는 남들한테 손 벌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사실 젊을 때 많이 거절당해보고 고생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아니야.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도 체면 중시하는 경우 있을 텐데 절대 이런 태도는 배우지 마. 가오가 몸을 지배하는 순간 인생 후루룩 말아먹을 수가 있어. 둘째는 돈에 대한 가식적인 태도를 갖는 유전자야. 사실은 돈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돈 좋아하는 사람들을 까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어. 이런 양반들이 아직도 조선시대 선비정신 드립치면서 청렴 결백이니 꾀꾀거리는데 듣고 있으면 어이가 터져버려. 자본주의 시대에 망조든 조선 이야기 하면서 정신 승리하는 거 보면 안타까울 지경이야.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우리나라는 부자를 뒷담화하는 문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발달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개인이 일생 동안 피땀 흘려 이룩한 재산에 대한 존중도 전혀 없고 말이지. 이걸 잘할 수 있는 예시가 바로 우리나라의 상속세야.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를 11조 내야 한다네. 미국이면 7조 내고 스웨덴에선 한 푼도 안 낸다고 하는데 말이야. 최고 세율 60%로 출산율에 이어 이것도 세계 1등이야. K 상속세 성능 확실하지. 이러니까 기업할 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 세금 내려고 주식 팔면서 경영권 방어하려고 빌빌거리는 게 뭐 하는 꼴인지 모르겠어. 여차하면 폐업할 판이다 이 말이야. 해외 선진국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고 상속을 하는데 세금을 부과할 의무가 없다는 추세로 폐지각 잡고 있지. 실제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이미 하나 이상 폐지된 나라도 개 많아.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림도 없지. 그 이유는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이 부자를 질투하기 때문이야. 증여세나 상속세가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재한 거 봐봐. 사람들이 부자에게서 세금 걷는 걸 쌤통으로 여긴다는 소리야.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재밌게도 부자가 되기는 어려워. 평소에 돈을 천박하고 더럽다고 공공연히 잘난 척했었기 때문이야. 친구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투자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아무도 그 사람 앞에서는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아. 한 소리 들을까봐. 돈을 벌려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말이 맞는지 찾아보고 깊이 생각해보는 과정들이 필수적이지. 그런데 이 사람은 돈과 관련된 정보에서 셀프 자가 격리를 당한 거야. 부모님 세대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특히 많아. 그리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교육받고 자란 친구들은 부자에 대한 괜한 적대감만 가지고 살면서 정작 본인이 노력할 생각을 안 하지. 셋째는 돈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유전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가 이게 많이 올라서야 비로소 관심을 가져. 2017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부동산이 대떡상의 시대를 맞이했지. 대부분의 서울 아파트가 2배 이상 올랐어. 그런데 주변을 보면 2017년부터 관심을 가진 사람은 드물고 2019년, 2020년이 돼서야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주식도 마찬가지지. 작년에 주식이 개떡상했다면서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했다 이 말이야. 재밌는 건 그 전에 주식으로 큰 돈 잃고 다시 주식하면 손가락 자른다고 일을 갈던 양반들도 별 수가 없더라. 주식 대떡상의 시대가 오니까 옛날 버릇 개 못 주고 바로 B2 시전 하더라고. 주식이나 부동산이 올라야 관심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안 오를 때 관심 갖는 게 머저리 등신 같은데요? 라고 반박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사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큰 돈을 벌려면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시점부터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 경험을 쌓아야 돼. 이게 핵심이야. 생각을 해봐봐. 분명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심지어 코인이든 몇 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오기 마련이야. 그런데 안 오를 때는 관심 팍 식어서 공부 안 하다가 급등하고 나서야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초창기에 많이 오를 때 진입을 못해서 수혜를 보기가 힘들어. 또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 부동산이면 어떤 지역이 오를지, 주식이면 어떤 종목이 오를지 보이지가 않아. 주식 같은 경우도 심지어 작년같이 좋은 장에서도 마이너스 수익률 찍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 이건 평소에 공부를 안 하고 이미 급등한 주식 급하게 공략하다가 잣된 경우가 태반이야. 이 영상 보는 친구들 대다수 20대나 30대일 텐데 앞으로 평생 투자한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길 바랄게. 앞으로 50년간 주식 부동산에 대한 관심 놓지 않고 살겠다고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 역시 부모님에게서 배우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부모님들도 대부분 저런 식으로 투자하면서 살아왔거든. 이걸 극복해야 한다는 거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한 번 더 강조할게. 1번 자존심은 노음이다. 돈만 보고 가자. 2번 돈을 좋아하면서 안 좋아하는 척 하지 말자. 부자의 입장을 이해해야 부자의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다. 3번 투자는 깔짝깔짝 하지 말고 길게 보고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